네, 어제 저녁 7시 30분 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들으신 그대로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교체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검사장들이 모두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검찰 인사의 배경과 앞으로 수사에 미칠 파장까지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이 시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요.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 있었던 검찰 고위 인사와 관련한 여러 발언들이 좀 나와서 이 지적이 있었는데 검찰 간부 인사를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했다. 뭐 이런 지적을 야당 의원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요. 추 장관의 발언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인사계를 전혀 일부만거든요.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명을 거역한 게 아니고 그런 형식적인 의견 인사 정치 의견을 절차를 내라라고 했음에도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불구하고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개최하기 전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례가 있고 없고는 장관과 인사위원회 인사는 올렸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검사장급 이상 인사안을 확정시키고 난 뒤에 통보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30분 전에 오라고 한 것은. 인사위원회 그런 전에 30분의 의견을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혀 아닌 거죠.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또 1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정점식 의원도 검찰 출신이죠. 검사 출신인데 이제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된다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인사안과 관련한 대검과 법무부의 갈등,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마지막에 잠깐 들으셨습니다만 무려 6시간도 기다렸다. 이런 발언도 추미애 장관이 하면서 물론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이 발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발언이 오늘 오전에 좀 화제가 돼가지고 먼저 저희가 세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준비를 해본 건데요. 유용화 교수께서는 일단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추 장관이 워딩 중에서 거역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예. 자기 부하 아닙니까? 그냥 공무원 조직법상에. 예. 근데 장관의 명을 받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검찰청법에도 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역했다라는 말을 오늘 이 국회에 나와서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인사가 윤석열 총장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불만이겠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법무부가 검찰 출신들로 많이 장악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검찰총장의 안이라든가 기존의 검찰의 핵심의 세력에 의한 안들이 대부분 다 법무부하고 논의가 되고 그것이 청와대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사인하는 이러한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 상당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안이 따로 있었고 그 법무부 안을 갖고서 총장에게 이런 안이다 라고 이제 제시했고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 그러니까 기존하고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 장관 얘기대로 제3의 장소에서
뭐 그건 뭐 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총장이 만약에 장관한테 정말 제3의 장소에서 그 안을 갖고 만나자. 예. 그거는 이제 상당히 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 같은데요. 뭐 그건 윤 총장한테 확인해 봐야 될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공식적인 반응이 이제 대검을 통해서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더 좀 해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이건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요? 예, 검사 인사권은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이어받은 법무부 장관의 존속적 권한이거든요. 예. 우리 검찰청법에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이 행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보면 총장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는데 예. 총장이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예.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저것은 의견을 뭐 어떤 식으로 들을 거냐, 예.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대 인사를 보더라도 예. 대통령과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준 인사도 있었고 거의 들어주지 않은 인사도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그래서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지 항상 총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런 반박성 질문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아까도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에게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만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전례가 있었던 일이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전례가 있고 없고는 이제 뒤로 이제 말이 좀 잘리게 했습니다만 이건 또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일이 있기 전에도 그 전날에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의견을 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견이 안 오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예.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매듭 지으려고 오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인사안을 가지고 이제 대검과 법무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질의응답이 이제 오늘 법사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좀 먼저 여쭤봤고 김성훈 변호사께서 좀 같은 질문 드릴까요? 일단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이다라는 표현은 그 표현 한마디라면 사실 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예. 인사권의 행사니까 인사가 된 거죠. 네. 동호 반복에 불과하고요. 중요한 거는 인사권이 적정했는가죠. 예.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논란이 되었죠. 저희들이 가져야 하는 질문은 그럼 검찰 개혁이 뭘까? 무엇인가이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검찰이 독자적인 권력으로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검찰이 정권과 정치 권력으로 독립돼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하길 바라는 것 또한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 근데 현재는 지난 6개월 동안 현 정부에 대해서 현재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이 유례없는 수사를 벌여왔던 상황이고요. 예. 그 수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던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인사가 발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정기 인사, 통상적인 인사와는 다르게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뿐만 아니라 예.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혹은 그 진위가 이것의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어떠한 모종의 압박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과 문제의식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이제 수사의 진행 상황들이나 예. 수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검찰총장으로서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에서 의견을 개진하지만 한편으로는 예. 또 검찰이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방어하고 그것을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이 검찰청법 34조는 2004년도에 통과된 그 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행사를 하더라도 예. 이제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서 의견을 개진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은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청 인사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은 예. 한편으로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나타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진위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대로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진보 보수 막론하고 뭐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요 그 표현의 그 수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수사는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양쪽 지적의 그 동일한 사안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뭐 총평을 해주신 것 같아서 김성훈 변호사께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좀 평가를 저희가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하 교수께서는 총평을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나 이 지금 현 권력층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휘부를 좌천성의 인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수사를 하지 말아라. 수사를 축소해라. 왜곡하라. 왜곡시키는 거 아니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좀 뭐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이러한 불가피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전 상황과 정황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에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은 중앙지검장으로서 문재인 정권 때 예. 적폐 수사를 했고 지금 지방으로 발령난 그 간부들도 사실상 그 적폐 수사의 실질적인 담당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라고 이제 총장을 지금 맡긴 것인데 예. 실제로 상당히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물론 이제 상당히 뭐 충정에 입각해서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예. 또 국민들 반향도 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였다. 예. 균형성이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고 활용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울산 울산 하명수 사건 예. 이 문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거든요. 1년 전 문제고 황운하 총장 같은 경우 소환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 권력형 비리라든가 뭐 국정농단 사건으로 문제점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정치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인 거고요. 예. 그 칼끝을 정당한 수사권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비리가 있고 비위가 있고 현 정권의 실세건 누군가에 그 팩트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예. 1년 전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자꾸만 좀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현 여권으로 봤을 때는 그 칼끝이 결국은 청와대로 오는 것이고 그 칼끝은 결국 청와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국가기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 현 정권에 대한 칼끝으로 가면서 실제로 그것이 중요한 근거라든가 논거가 없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국정 운영에 굉장히 문제점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현 수사 방해하는 거 아니야 당신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국가 조직이 이 통제가 안 된다면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가 공무원들이 통제가 안 된다면은 예. 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건 국정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냐라는 예. 생각이 들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권력기관들의 문제거든요. 국가 권력기관, 특히 사정기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정기관이 어떻게 균형을 잡고 견제받고 권력이 제대로 쓰이느냐 예.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이 중요하겠죠. 과연 예. 추미애 장관이 지금 걸려있는 수사라든가 나머지 관련된 그런 권력형 사건이라든가 정치 관련 사건에서 추 장관이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견제하느냐. 그것이 과거 뭐 권위주의 정권처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현 정권의 정통성이라든가 정당성 자체가 상실되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 불가피성을 계기로 해서 국정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가고 예. 제대로 된 검찰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이번에 빚어진 논란도 좀 희석화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분이 총평성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강론으로 좀 바로 들어가든지 하겠습니다. 이건태 변호사께는 제가 두 가지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어떠한 느낌으로 이번 인사를 받아들일지도 좀 궁금해서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가 있었는지도 전례에 비춰봐서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리 배치에 대한 어떤 면면을 좀 보면 어떠한 인물이 또 어떠한 자리로 가는 거에 따라서 이게 좌천성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좀 있고 해서 두 가지를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규모 면에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규모 면에서는 통상 이런 정도 인사는 있었습니다. 늘 있었던 예, 인사입니까? 예, 검사장 인사를 하면 예.
예컨대 승진 수요가 5자리가 발생한다. 예. 그럼 연쇄적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예. 뭐 서른 몇 명 정도의 인사 이동은 의뢰건 있었죠. 예. 이제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그렇고 예. 다만 이제 내용 면에서 보면 예. 이번 인사는 이제 대검의 참모들이 예. 좌천성 인사를 이제 맞았는데, 예. 그러니까 대검 차장이 지방 고검장으로 간다든지, 예. 이것은 이제 보통 대검 차장은 검찰청에 이제 두 번째 서열자이기 때문에 예. 인사 이동을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예. 서울 고검장 정도로 옮겼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방 고검장으로 옮긴 것은 이것은 좌천성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부패 부장이나 예. 예전에 공안부장이 했던 공공수사부장 예.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은 이제 세 분이 고검 차장 검사로 갔어요. 예. 고검 차장 검사. 근데 고검 차장 검사는 초임 검사장이 승진해서 예. 초임 검사장이 통상 배치되는 자리입니다. 예. 근데 예전에 중수부장에 해당되는 반부패 부장이나 예. 예전에 공안부장에 해당되는 분들이 예. 지방으로 가거나 또는 고검 차장으로 가는 것은 예. 이건 명백히 좌천성 인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내용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폭면에서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인사인데 예. 내용 면에서는 좌천성 인사로 보여지는 겁니다. 좌천성 인사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뭐 이제 그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온도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좌천성이라고 표현한다면 뭘 잘못해야 좌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이제 이해하는 보편적인 이해를 따르면. 예.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예. 법무부 장관이 오랫동안 공석에 있었잖아요. 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해서 이제 임명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검사장 자리가 공석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장관 입장에서는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인사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럼 인사를 할 때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를 평가해서 그걸 인사로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은 이번 그 대검 참모들의 인사를 좌천성으로 한 것은 예. 대검에서 진행했던 전 장관 수사, 예.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예. 그 수사의 타이밍이 인사청문회를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가지고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전격적으로 방법면 압수수색을 해서 시행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제 결국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했고 예. 또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습니다. 침해한 측면이 있었죠. 예. 근데 그러면 국민들이 이건 뭐가 대단한 게 있는 모양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사가 끝나면 예. 이 수사에 대해서는 평가화가 있겠구나 예. 하는 생각을 다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등에 대해서 수사가 끝나서 불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영장 청구를 못했습니다. 네. 유재수 그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 동부지검에서 그 혐의로만 영장 청구를 했는데 예. 그것도 영장이 기각됐고 영장 기각 사유도 구속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 예.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안 된다. 예. 구속의 상당성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기각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원이 영장도 기각했고 또 본래 수사 본래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도 못했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권자로서 예. 인사권을 행사해서 예. 좌천성 인사를 했다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휘부에 대한 인사와 실제 실무를 했던 검사들의 인사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건 저희가 좀 나중에 좀 여쭙기로 하고요. 같은 질문 좀 김성훈 변호사께 드리면,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인사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또한 윤석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온다는 인사 여러 가지들 것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파격이었고 파격적인 인사 단행이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적폐 수사를 굉장히 잘해서 지금 이제 인사가 났던 몇몇 인물들 중에는 이제 관련 인물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때 인사와 지금의 인사는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 둘째로 아까 마찬가지로 이건태 변호사께 드린 질문인데 그럼 뭘 잘못했어야 좌천을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이 뒤따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사안 관련해서는 굉장히 갈등이 심하죠. 예.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지 판단하려면은 모두가 잠깐 무지의 배열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가지고 누구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고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죠. 지금 특정한 지금 현재 정권이라든지 전 정권이 떠나가지고요. 적폐청산 수사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권에서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군, 사정기관들을 장악해가지고 정치적인 입맛에 맞도록 수사를 하고 정치적 입맛에 맞도록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것이 적폐 수사의 본령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취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은 검찰을 만든다는 것이죠. 제도적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소위 말하는 예.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나머지 지금 간부들에 대한 인사는 7월 달에 그런 취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그 수사를 엄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제 수사 앞으로 검찰을 지휘해 가라 이런 취지였죠. 예. 예. 아까 좌천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대체로 의견이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을 한 것인가에 예.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고요. 예. 영장이 청구가 돼서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유도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이 안 되거나 예.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리하거나 과도한지에 대해서는 당연한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살아있는 권력,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권 차원에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혹여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방해를 하거나 이 수사의 독립성에 대해서 침해하는 우려가 되지는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예. 검찰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권력이나 통제를 할 수밖에 없고 통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권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출범을 하는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것이 좌천성이라면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그럼 다 중단을 하고 예.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예. 그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 변호사께서는 조금 이번 이 대규모 인사와 관련해서는 약간 아쉽다라는 입장처럼 들려서 좀 나눠가지고 질문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이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 친문재인 인사가 배정이 됐다. 여기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와 법무부 검찰국장에 뭐 이거 이제 보도를 보니까 친문 내지는 뭐 친추 내지는 뭐 친박상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건 뭐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바라보죠. 그러니까 친문재인 인사가 배치됐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유영하 교수께서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제 검찰 인사가요. 예.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검찰을 바라볼 때 이 파퓰리즘 시각에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중요한 사정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예. 부분에서 권력과의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지만 전체를 다 모든 걸 다 국민적 지지와 국민적 성원과 국민적인 바람 이 속에서 검찰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네. 그러면 이건 국가 공무원 조직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건 정당으로 가야죠, 그냥. 검찰 정당으로 가야죠. 예. 윤석열 정당으로 활동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 제가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권이든 간에 이것이 하여튼 민주로 선출된 정권에서는 예. 검찰이라는 것은 국가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 통제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지만은 뭐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검찰이 예를 들면은 정치 영역까지 들어가고요, 정당의 영역까지 들어갔었고 예. 실제로 대통령 권력의 영역까지 들어갔었단 말이죠. 예. 수사권이라는 이름 하에.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아직까지 내놓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이제 뭐 법학자라든가 기존에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된 부분이면 그래서 검찰 권력을 축소시켜야 되고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물론 현 정권에서 윤석열 총장을 예를 들면은 기타의 어떤 장치라든가 염려 없이 총장으로 임명했던 게 잘못한 거죠. 그거는 좀 잘못한 거라고 봐요. 나중에 많이 후회를 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예. 그것이 이런 사태를 오기까지 과정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거기서는 선의에 의해서 입각해서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하지 않을 테니까 검찰 자체적으로 해봐라. 예. 해봐라고 했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냐라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부풀려 나가고 그것이 아무도 통제되지 않는
제사 건부로서의 어떤 기세까지 보이는 행위로 나갔다라는데 예. 초점을 우리가 둘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검찰이 예를 들면 정치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예. 현재 검찰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또 과도한 권력으로서의 성장 예. 이런 부분이 지금 국가 운영에서 문제가 되는 측면으로 지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 정권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맡겼는데 예. 맡겼는데 이것이 오히려 공룡화되고 있다. 예. 이거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거. 예. 이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 국민 검찰이라 그러는데 국민 예. 검찰이 뭡니까? 국민으로부터 견제되고 통제되는 게 국민 검찰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어디 검찰이 국민 검찰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뭐 그건 정당이죠, 정치 조직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통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권력 중심부에서는. 예, 예.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좀 현재의 정권의 어떤 취지를 알고 특히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담론이 되고 예. 검찰이 그걸 실행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네네.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걸 현실에 안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을 요직에 앉힌 거 아니겠느냐. 예,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물론 이제 현 정권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평가를 받겠지만은 예, 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는 측면도 예. 저는 국민들이 좀 납득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네. 국민들이 평가하리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친문 인사가 어디 가고 뭐 문재인 대통령과 아는 사람이 어디 뭐 이제 갔다.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쭉 봤을 때 조국 사태부터 봤을 때 예. 과연 검찰을 그러면 누가 통제할 겁니까? 그럼 대통령 권력이 통제를 해야죠. 예. 아무 통제 안 하면은 그거는 검찰의 스스로의 권부가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럼 국민 위에 자리 잡게 되거든요. 예. 아무도 통제 안 되는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추 장관이 이제 급히 간 거 아니에요? 예. 5일 만에 인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봤을 때는 일단은 현 정권의 어떤 권력 방향이라든가 검찰 개혁 취지에 그동안의 나름대로의 입장을 적극적이지 않지만은 예. 공감했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힌 거 아니겠느냐. 예,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정리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지난 그러니까 이른바 6개월 전에 윤석열 사단으로 인사를 했을 때 어떤 파격적인 결정이었고 국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이 정권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이게 뭐냐 하면 저는 네네. 그래요. 그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윤 총장이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참 그게 조직인으로서 다 직장생활 해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 살아있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럼 자기 위에 있는 상사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예. 그 조직이 유지가 됩니까? 예.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검찰의 자유, 검찰 집단 이기주의에 예. 검찰 집단주의에 알아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건배 변호사 좀 기다리셔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신 예, 것 같은데 예. 제가 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의견이 같은 지점도 있고 다른 지점도 있고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지금 반박성 질문으로 뒤따르는 것이 그러니까 지난 6개월 전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인사에 대해서 오케이 한 거는 결국 지금 정부 아니냐. 근데 그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고 지금은 그러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불거진 것이냐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반론이 가장 큰 반론 중에 하나인데 그 대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의 중심의 인사였죠. 6개월 전에.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께서 윤 총장의 인사 건의를 많이 받아줘서 윤 총장 중심의 인사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인사가 그래서 윤 총장한테 희망을 걸었고 기대를 했는데 그 인사가 너무 윤 총장 중심의 인사다 보니까 예. 파트로 말하면 특수부 검사들 중심의 인사가 됐고 예. 균형 있는 인사가 좀 못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균형 있는 의견들이 수사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돌이켜 보니까. 예. 그래서 이번 인사는 그런 점들을 많이 보완하는 인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저는 아주 잘된 인사라고 보고. 예. 먼저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것을 제가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이번 좌천성 인사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앙검사장은 지검장급인데 고검장으로 승진해서 법무연수원장으로 갔습니다. 예. 이건 좌천성이 아니죠. 그 법무연수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또 이제 승진 인사라고. 그런데 예. 들어보십시오. 예. 만약에 이번에 고검장의 이제 그 자리가 비어서 예. 다른 동기들이 승진을 하는데 중앙검사장에 앉아 있으면 예. 중앙검사장 고검장 승진을 안 되고 동기들한테 추월당한 꼴이잖아요. 예.
저는 중앙검사장으로서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동기들이 고검장 승진을 할 때 예. 자격을 갖춘 사람이 승진하지 않고 있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좌천성 승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예. 두 번째, 동부검사장은 검찰국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검 지휘부, 수사지휘란 지휘부에 대해서 좌천 인상을 한 것이지 예. 그 지휘를 따른 중앙검사장과 동부검사장은 좌천 인상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거 하나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예. 평가 문제인데 수사에 대한 평가를 언제 할 거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 선고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면 한 2,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2, 3년 뒤에 평가를 한다는 의미가 건, 없습니다. 그럼 평가를 안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지난번에 인사를 고치겠다는 것은 예. 평가를 적시하겠다. 잘못된 수사, 인권 침해 수사에 대한 적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수사는 법무부 장관이 또 대통령이 느끼기에 예. 무리한 수사다. 이번에 그 법무부에서 밝힌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예. 인권 민생 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서 검찰 개혁 완수 이런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인권과 민생과 법치와 검찰 개혁에 미진했다. 예.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예. 적시에 그에 따른 인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 되면 적시에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예. 2, 3년 뒤에 하는 것은 예. 아주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점을 예. 짚고 싶고. 예. 예. 그다음에 이성윤 그 중앙검사장은 예. 본인이 반부패 수사부장일 때 적폐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검찰국장으로서 검찰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예. 그러면 중앙검사장은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경력으로 볼 때. 예. 왜냐하면 중앙검사장은 매우 중요한 현안 사건을 가지고 있으며 예. 적합자는 반부패 수사부장 출신이 맞죠. 예. 그다음에 중앙검찰청은 검찰 개혁을 선도하는 청입니다. 예. 그러면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검찰국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한 사람을 고르라면 예. 이성윤 검찰국장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그 점에 있고 예. 조남관 동부검사장이 검찰국장으로 발탁된 부분은 예. 이번에 인사의 키워드가 인권, 민생, 법치, 검찰 개혁입니다. 예. 근데 조남관 검사장의 경력을 보면 예. 주로 형사부에서 많이 근무했어요. 일선 형사부장을 4번이나 했습니다. 예. 마약 조직부장도 한 번 했고 예.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인권조사과장, 인권구조과장을 했어요. 예. 또 과거에는 의문사 조사에 파견돼 가지고 거기서 조사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권, 그다음에 형사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민생, 예. 법치 가장 대표되는 검찰 내 적임자입니다. 예. 그리고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고 예. 경청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발탁된 것이지 예. 무슨 과거에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예. 저는 그것보다는 적재 발탁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세부적으로 인물에 대한 어떤 배치, 인사 몇몇 다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건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토대로 제가 다시 김성훈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인사 조치였고 이게 이 논란이 불거지는 지점 중에는 이 시기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아까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판결이 단 이후에 뭐 인사를 하면 이거 어떻게 인사를 하겠는가에 대한 반론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이 검찰 인사는 매번 그러면 이렇게 어떤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것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럼 검찰 인사는 우리가 보통 예상하던 그런 인사 시즌과 인사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항상 어떤 법무부가 보기에 검사들이 하는 어떤 수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옳지 못하다면 인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요거에 대한 질문이 또 뒤따르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제 의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요. 잘못된 수사다. 예. 옳지 않은 기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사를 중단해야죠. 무혐의 처분을 해야죠. 지금 울산 하명 수사 논란도 무혐의 처분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도 무혐의 처분해야죠.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 그것이 문제가 돼서 문책을 하는 것이다라면은 저는 그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요. 예. 두 번째로 기소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 그럼 공소 취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예.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검찰 조직을 권력이 통제를 지난 정권에서 아주 잘했었죠. 예. 김기춘
비서실장과 예.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서 잘 통제했습니다. 예. 그 통제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로 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권력으로부터 굴하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공정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공정이라는 것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혼자가 권력화되는 거에 대한 지적,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검찰 개혁에 대한 대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이유는 네. 검찰 개혁과 중립성을 지켜주면서 이것을 이해해왔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해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과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해줬기 때문에 그 대의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 대한 이루어진 수사들에 대해서 예. 이것이 잘못됐고 예. 이 잘못된 것에 대한 바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현 정권에 대한 수사들을 중단하거나 무혐의 처분하거나 공소 취소를 할 만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것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질문을 제가 그러면 유영하 교수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수사의 중립성, 그러니까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중에는 이거 강하게 얘기하면 수사 방해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방해 그 아래로는 이제 포괄되는 의미가 아마 수사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든지 수사 중단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건 어떻게 좀 반박이 가능할까요? 이건 추 장관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만 이제 뭐 다른 것으로 간 거니까요. 예. 향후에 이제 차장이나 부장검사들이 어떻게 할지 뭐 지켜봐야겠지만은 예. 향후에 수사 부분에 대해서 추 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적절할 때 이야기를 하겠죠. 예. 예. 그렇게 뭐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자꾸만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 이것은 여태까지 오랫동안 논의된 사실인데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는 예. 검찰에 대한 권력의 분산입니다. 검찰이 중립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요. 이게 국민들이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예.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치권이 하는 겁니다. 정치권이 검찰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정치적 중립성이에요. 예. 그럼 검찰이 예를 들면 나 중립적이야. 그럼 뭐예요? 난 정치적 중립적 이러면 검찰 스스로 권부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면 민주화 이후에 민주정부에서 특히 노무현 정권, DJ 정권부터 해서 예. 보면 검찰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겠다. 단언하고 선언하고 예. 또 인사도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검찰은 스스로 예. 권부화되면 성장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스스로 결과적으로는 정치화돼 버린 거죠. 예. 이것이.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가장 요지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야 될 문제고 예. 검찰 개혁의 가장 요지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나누고 제어하고 견제하는 그것이 국민검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국민경찰이라고 봐요. 국민검찰이 뭡니까? 예. 갖고 있는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통제받는 게 국민검찰이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을 우리가 뭐 3년마다, 2년마다, 4년마다 선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럼 대통령 권력이 그건 통제하고 또 대통령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추 장관이 책임져야죠. 이 문제에 대해 인사에 대해서. 예.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또 책임을 묻는 거고요. 이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예. 이런 형태로 나가야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마치 우리가 선출하고 우리가 뭐 진행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검찰총장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권력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건 좀 맞다고 생각 보여져요. 예, 그게 민주주의 사회죠. 예. 이제 그 남아 있는 수사 방향, 그러니까 문제시 삼고 있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차후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인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지금 불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추 장관이 책임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 이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 민주적 정권에서 예를 들면 자 수사를 그만둬라 이런 식의 뭐 인사였고 그런 식의 압력이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향후에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 장관이 얘기를 좀 해야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사 방해에 대한 지적과 이 부분을 다시 이건태 변호사께 여쭤볼 텐데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평가들은 이제 각자 세 분께서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 방해냐, 수사의 중립성을 방해받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 하나와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앞으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없겠습니까? 이 부분까지 두 가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제
이 부분은 수사 방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 좀 다분히 좀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야당에서 제기한 예, 의혹 중에 예. 하나니까요. 분명히 무리한 수사가 있었고 예. 그게 이제 수사 결론까지 지켜본 다음에 예. 인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인사 타이밍도 만약에 대검에 있는 간부들을 그대로 놔뒀다면 예. 간부 놔뒀다면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한 인사를 하더라도 예. 타이밍에 대해서 전혀 문제 안 삼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그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공석이었었고 예. 또 검사장 자리가 몇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장관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예. 또 검찰 인사는 특정 시기를 정해놓고 한 적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간부 인사는 뭐 7, 8월에 하고 평검사들 부장하고 평검사들 인사는 2월에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또 그 전에는 예. 한동안은 또 간부하고 평검사를 다 2월에 했습니다. 예. 이렇게 총장 임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 왔기 때문에 유동적이란 말씀이십니까? 늘 유동적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장관이 와서 지금은 인사를 할 타이밍이 맞습니다. 예.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간에 검찰이 지난 6개월 동안 일하는 걸 가지고 어차피 인사는 실적을 평가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 실적을 장관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이번에 인사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이 교체되는데 예.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이 검찰 내에서 정치적으로 줄 서거나 이런 사람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들어간 반부패 부장, 새로 들어간 공공수사부장 굉장히 훌륭한 검사들입니다. 예.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이 반발하느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반발이 없겠는가? 네, 저는 반발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혀 없을 것이다. 네, 저는 첫째 법무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하는 인사인데 예. 검찰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명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대검 지휘부에 대해서 문책이 있었지만 예. 중앙검사장과 동부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의 일선 지휘관에 대해서는 한쪽은 승진, 한쪽은 발탁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검찰이 그간 했던 수사가 예. 무리한 수사였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를 전격적으로 한 것도 예.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럼 이례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예. 결과로서 그 정당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예. 영장 청구를 못할 정도로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무리한 일을 했느냐라는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 아마 검사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정경심 비경자 공소장도 예. 1차 공소한 사실이 지금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마음속으로는 이번 수사가 좀 무리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 일선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일은 명분도 약하고 동력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의 수사 내용들, 그러니까 흔히 알려졌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도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검찰의 변이었는데 실제 최종 기소 내용으로 보니까 그거 역시도 기존 내용과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그게 또 한 평가로 이어졌다. 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충분히 이제 이건태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 수사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근데 이런 반론도 또한 여기에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건 김성원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어떤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수사 내용이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이어받게 되면 그 어떤 기존의 이해도가 좀 다를 수 있고 이 속도나 어떤 수사 뭐 방향이나 이런 공소 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요 질문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 현재 정권에 관한 수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외압이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선의 실무자들이 열심히 할 수는 있겠죠. 예. 일선의 실무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려면은 예. 수뇌부에서 책임을 주고 소위 말해서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없다면은 이제 일선의 실무자들이 신념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죠. 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임명되신 분들이 공정하게 훌륭한 검사장으로서 예. 이제 역할을 잘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제가 뭐 그걸 의심하거나 판단할 사람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계속 거듭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이제 검찰 개혁과 검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제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된다. 정치권이 개입을 함으로써 중립성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누구를 향하든 그것이 야당을 향하든 여권을 향하든 간에 예. 그 수사는 수사의 원칙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켜보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 단계에서 그것 수사의 방향성이 누구를 향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예. 그 수사에 대한 개입과 차단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정권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많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수사에서도 그렇게 봐야 하는데요.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이것이 저천성 인사도 아니고 기존 수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예. 만약에 저천성 인사이고 이것이 정말 무리하고 잘못된 수사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예. 무리하고 잘못된 수사는 당장 그만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유용화 교수님과 이건태 변호사께 짧게 이제 한마디씩 부탁드리고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유용화 교수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네. 어제 오후에 이제 이 보도 이 인사 관련된 보도 나오기 직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이제 재가를 받은 것으로 일단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서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 담겨 있는 대통령의 의중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걸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결국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선상에서 연장인데요. 예. 검찰이 국가 조직으로서 예. 그리고 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검찰입니다. 예. 어떤 다른 정권에 있는 검찰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정권입니다. 예. 문재인 정권이 검찰에 취하는 태도가 있는 것이고요. 예. 검찰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하는 건 전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책임을 지는 문제인 것이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문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 것이고 상당히 힘을 또 넣어줬던 것이고 조국 사태 있을 때도 중립을 지켰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 관련 법률이 통과됐고요. 예. 내년 7월, 올해 7월에 공수처가 탄생하고요. 예. 또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제 통과됩니다. 예. 검찰이 여태까지 누렸던 권력이라든가 기득권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위치가 이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예. 속에서 그럼 검찰이 어떻게 검찰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을 예. 윤 총장이 진짜 검찰의 수장이라면은 예. 고민을 하고 예. 좀 더 바람직한 방향, 또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질문을 이건태 변호사께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윤 총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거는 저희가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고 저희 끝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잘해야 된다. 이 표현을 지금 유 교수께서 해주셔가지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이거 인사 윤석열 총장한테 그만두라고 하는 시그널 아니냐, 사표 쓰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종의 뭐 의견 개진을 했네요. 시그널 아니냐는 식인데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실제 그건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야당 의원의 이제 주장이고요. 예, 예. 이제 이번 인사는 대통령께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수사가 여기 이제 법무부에서 밝혔듯이 예. 인권, 민생, 법치, 검찰개혁 완수에 미진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데 수사는 항상 그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요. 예. 그 혐의에 상당하는 만큼만 수사를 해야 되는지 예. 그 혐의는 요만한데 엄청 장기간, 예. 엄청 큰 강도로 예. 나올 때까지 예. 이렇게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법치지를 지켰는지 모르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법치라고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권, 민생, 법치, 검찰개혁 완수 예. 이 부분에 대해 미흡했다. 예. 수사도 그랬지만 검찰개혁도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 예. 국회 의견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실제로 국회가 이제 본격화 되니까 예. 또 반대 의견을 내고 일종의 뭐 검사들이 예. 국회 찾아가서 로비하는 네, 그 그렇지 모습.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검찰개혁 완수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번 인사인 것이지 예. 그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를 한 것 자체를
부정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라는 시그널은 절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수사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라는 시그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한테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잘하라. 예. 그런 경고 메시지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 말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죠. 이건태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